자, 이제 우리 1편 보험이론 윤리 이제 세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손해보험 기초 이론인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손해보험 설계사가 되시는 분들이니까 손해보험 기초 이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영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도 기반이 되는 부분이 될 수 있으니까요.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좀 내용 같은 경우 좀 필요한 내용 같은 경우는 잘 보시면 나중에 설명하실 때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위험과 보험에 대한 얘기인데요. 뭐 보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위험에 대한 보장이니까 우리 생명보험은 어떤 신체나 사망 이런 보험이 되는 거고,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재산이나 재물 또는 뭐 신체 뭐 등에 대한 보상이 되는 거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는 거죠. 그래서 우연한 사고의 그런 가능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장해 주기 위해서 보험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죠. 그죠? 그런 것들을 개념을 우리가 설명할 때 위험인데, 우리가 여기에서는 이제 위험과 관련해서 몇 가지 그 관련된 개념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위태라고 하는 게 있고, 사고, 그 다음에 손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위태, 사고, 손해 이 관계들 좀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쉽게 문제를 골라내실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실 때 이런 부분이구나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손해의 가능성을 새로이 만들어내거나 증가시키는 상태를 우리가 위태라고 합니다. 말씀드리는 것처럼 태자 돌림이니까 여러분들 그냥 위태, 상태가 늘어나는 것, 증가되는 상태를 뭐라고 한다? 위태. 이것도 우리가 전혀 모르시면 위험, 뭐 사고, 손해 이런 거하고 혼동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가시키는 상태를 위태라고 한다. 기억하시고요. 위태의 종류에는 물리적 위태, 도덕적 위태, 정신적 위태 이런 세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눈에 보이는 거 뭐 공장 내 기름걸레라든지 아니면 도로가 얼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그런 거, 그런 위험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보이는 위태, 물리적 위태. 그 다음에 우리가 도덕적으로 우리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건 반드시 뭡니까? 고의성이 있어야 되죠. 그죠? 고의적으로 뭔가 사고를 내고 방아를 내는 경우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런 거를 도덕적 위태. 그래서 졸음운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고의로 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충분히 주의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그런 뭐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도덕적 위태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거 우리가 부주의하거나 조금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무관심해서 못했던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정신적 위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서로 세 가지가 혼용돼서 물어보기도 하고요. 다른 지문을 섞어가지고 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제가 설명드린 바처럼 여러분들이 이해만 하고 계시면 얼마든지 아무리 섞어놔도 여러분들이 골라내실 수 있다. 난 물리적 위태, 도덕적 위태, 정신적 위태 헷갈려 이런 사람들이 있으실 텐데, 그냥 도덕적 위태는 고의성이 있다. 그런 것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고, 그 다음에 개념 중에 위태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사고, 그 다음에 손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위태가 현실화되는 걸 사고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위험한데 그게 사고가 돼요. 길판에 저기 기름이 깔려 있는데 그냥 볼 때는 그냥 물리적 위태지만 그게 만약에 가다가 누가 꽈당 넘어졌어요. 그러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사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고가 되면은 반드시 그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허리를 다쳤거나 아니면은 뭐 머리가 깨졌거나 그러면은 손해가 발생하는 거죠. 이제 사고가 나서 손해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손해에 대해서 보장하는 게 뭐라고요? 손해보험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손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걸 뭐라고 한다? 사고라고 한다. 손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을 위태라고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시험 문제는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손해는 뭐겠습니까? 경제적, 재산적 가치의 상실이나 감소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손해가, 사고가 발생을 하면 경제적이나 재산적으로 상실이나 감소가 발생을 하는데,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손해라고 한다. 우리 손해보험의 손해는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고의 발생으로 인해서 어떤 경제적이나 재산적 가치가 상실하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보장해 주는 것을 뭐라고 한다? 손해보험이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험의 분류에 대해서는 주관적 위험이 있고 객관적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위험을 분류하는 이유는 뭐 우리가 이건 시험용입니다. 위험을 뭐 분류할 때 주관적 위험도 있고 객관적 위험도 있는데 그걸 우리가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보시지는 않죠. 근데 뭐냐면은 우리가 모든 위험에 대해서 다 보험을 가입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위험하거나 아니면은 손해나
그 어떤 이득이 동시에 발생하는 투기적 위험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험의 대상이 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험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 어떤 보험은 우리가 보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위험의 분류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첫 번째로는 주관적 위험과 객관적 위험으로 구분을 해서 주관적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이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위험이 아니니까 통계 측정이 불가능한 것을 우리가 주관적 위험이라고 하고요. 객관적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대수의 법칙이나 통계 측정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보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객관적인 위험이어야 되는 거죠. 대수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확률이라고 하는 게 주사위를 여러 번 던지면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꼭 그렇진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던져도 우리가 뭐 어떤 숫자에 수렴하는 거가 이제 그게 통계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수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숫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한 100만 번 던지면 그 100만 번 던져서 1에서 6까지 나온 그런 확률을 계산해 보면 보통 6분의 1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대수의 법칙인데 보험회사에서는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보험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상품을 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주관적 위험, 객관적 위험이 뭐다? 근데 보험회사에서는 우리가 보험사업자나 기업의 위험관리자에게 매우 유용한 위험은 뭐라고요? 객관적 위험이 되겠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분류는 순수 위험과 투기 위험입니다. 순수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손실만 나는 거예요. 이익은 하나도 발생 안 하고 손실만 나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고가 났어요. 자동차 사고가 나면 이득이 있나요? 뭐 보험금을 받으니까 이득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그거는 아니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고가 나면 일반적인 사고는 순수 위험이죠. 손실이 발생합니다. 근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순수 위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손해만 발생하니까 그 손해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을 해주는 그런 방법이 뭐다? 예, 보험인 거죠. 그래서 순수 위험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객관적 위험과 동일한 개념으로 대수의 법칙이나 보험화의 가능성이 높다. 위험 측정이 가능하다. 근데 우리가 요 키워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순수 위험이 순수 위험이 보험화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순수 위험이 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다 보험으로 만들어 줄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보험이 여러분들이 위험이 발생한다 그래서 그거를 다 보험으로 커버하면 보험료가 엄청 높아질 수도 있고요. 보험회사가 감당할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거를 다 보험화 시키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투기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식 투자 같은 거 하면은 내가 벌 수도 있고 손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손해와 이익이 모두 상존하는 위험이기 때문에 보험화를 시킬 수는 없다. 그러니까 보험의 대상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문제에는 지문상으로 투기 위험은 보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얘기한 순수 위험과 객관적 위험은 보험 가능 위험이라고 볼 수 있고요. 투기 위험과 주관적 위험은 보험 불가능 위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 위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객체에 따라서는 우리가 인적, 사람의 어떤 생명이나 관련된 그 건강과 생명에 관해서는 인적보험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손해보험의 교통사고나 건물의 화재 이런 것처럼 재산에 관련된 부분을 재산적 위험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에 입힌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 의무가 법적으로 부과되는 가능성이 배상책임 위험입니다. 여러분들 배상책임 같은 경우 우리 뭐 쉽게 본 거 뭐 있습니까? 뭐 부탄가스 같은 경우 여러분들 보시면 또는 아니면 요즘에는 뭐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해 있다. 화장품의 부작용 같은 것들을 우리가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돼 있어서 제3자가 말 그대로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에 입힌 손해, 내가 그걸 씀으로써 손해가 입혔을 때 그거를 보상해 주는 거, 배상해 주는 책임보험. 그거는 주로 제조업자가 만드는 거죠. 제조업자나 뭐 판매업자가 우리가 가입을 해가지고 그거를 보상을 해줌으로써 계약자들에게 신뢰를 주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험 가능 위험, 보험 불가능 위험, 조금 전에 우리가 객관적 위험, 주관적 위험, 투기 위험, 순수 위험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봤지만 결국은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려운 건 아니죠. 여러분들이 구분해낼 수 있겠다. 왜냐하면 전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손해만 발생하거나 아니면은 손해와 이익이 동시에 발생하거나 이런 경우들은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여러분 상식적으로 좀 이해하시면서 문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험 가입 대상 위험의 특성.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객관적 위험이나 순수 위험 같은 경우에 특성이 뭡니까?
일단은 다수의 동질적인 위험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한테 우리가 다 맞춰서 보험 상품을 개발할 수는 없으니까 어떠한 부분들이 다수의 동질적, 이게 중요합니다. 다양한 어떤 성질을 갖는 게 아니라 다수 많은 사람들의 동질적인 같은 위험을 우리가 그런 보험 가입 대상 위험으로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연하게 우리가 사고가 발생하는 그런 위험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명확하게 우리가 그 사고가 날 거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보험회사는 절대 보험으로 가입시키지 않겠죠. 왜냐하면 그거는 당연히 돈이 나가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우연적 사고 위험이어야 되고요. 당연히 우리가 명확하고 측정 가능한 위험이어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손해가 났는데 얼마가 났는지도 몰라요. 그럼 손해보험회사에서 그거를 물론 손해사정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 보상이나 이런 금액들을 규모를 사정하죠. 계산하지만 그래도 명확하게 그 계산이 나와야 여러분들이 신뢰를 하고 보험에 가입하는 거죠. 자동차 보험 사고가 났는데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500만 원 정도가 손해 났을걸? 이건 아니죠. 그 차에 대해서 가액도 있고 우리가 사고 난 부분이 뭐 예를 들어서 50만 원이 문제가 됐다. 그럼 50만 원에 대해서 우리가 손해보험에서 보상을 해주는 거죠. 그런 것들이 뭐라고요? 보험 가입 대상 위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계획 이상 변동 등이 아닌 손실이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죠? 자연계획 그런 뭐 어떤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실이 났을 경우에는 우리가 보험 가입 대상으로 가입하기가 어려울 거고요. 확률적으로 측정 가능하지 않은 보험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입 대상으로 할 수가 없고요. 경제적 부담이 가능해야죠. 보험회사가 아무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수 위험 중에 이 부분만큼은 보험회사가 커버가 안 돼요. 보험회사에 있는 돈을 다 갖다가 보험금으로 지급해도 안 되는 그런 예를 들어서 손실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은 가입시켜 놓고 나면은 보험회사는 그냥 망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 경제적 부담이 가능한 보험료여야 된다.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보험료를 내는데 개인들이 보험료를 내는데 예를 들어서 뭐 보험료 자체가 상상할 수 없는 보험료를 내는 그런 보험 가입 상품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동시에 보험회사 입장이나 아니면은 가입자 입장에서 둘 다 경제적으로 부담이 가능한 보험료여야 된다. 그런 부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험의 개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동질의 위험입니다. 다양한 위험이 아니라 동질의 위험에 많은 사람들이 동질의 위험에 대해서 보험료를 같이 내고 거기에 대한 사고에 대해서 우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우리가 보험이라고 하는 거니까 동질의 위험에 놓여 있는 다수의 경제 주체가 우연한 사고 발생으로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불안을 제거 또는 경감시켜 주는 제도가 보험이다.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죠. 보험 든다고. 그죠? 내가 너한테 보험 드는 거야. 그거는 뭐예요? 내가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너를 통해서 내가 보장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동질의 위험에 놓여 있는 다수의 경제 주체가 우연한 사고 발생을 했을 경우에 그런 부분들, 그런 경제생활의 불안을 제거 또는 경감시키려는 제도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예, 보험이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의 기능은 여러분들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인 불안정을 제거해주고 피해자를 보호해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험에 가입했는데 자동차 보험 만약에 여러분 사고를 냈는데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으면은 만약에 큰 사고가 났으면 얼마나 큰 돈이 나가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배째라고 해서 못 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는 그 사고에 대해서 보상을 해줄 수 없는 지불 능력이 없다 그러면 그 피해자는 굉장한 큰 손해를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경제상의 불안정을 제거해주고 피해자를 보호해주고 그 다음에 신용을 보완해 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험을 통해서 내가 보험료를 작게 내지만 큰 보험금을 받음으로써 신용상의 그런 금융거래의 촉진이나 역할 같은 것들을 수행해주는 그런 보완을 해주는 그런 기능도 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은 암기하기보다는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계시면 뭐 지문상의 다른 이 세 가지 1번, 2번, 3번 말고 다른 지문 4번이 나오면 좀 곤란해지기는 용이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지금 내용이 좀 어렵다라고 해서 이거 안 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안 외워진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넘기지 마시고 개념으로 좀 이해하시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런 정도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보험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사고가 우연하게 발생하고 불확실성이어야 되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수의 동질적인 위험이어야 되고 조금 전에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고 발생 여부, 발생 시기, 발생 정도
그 다음에 피해 정도까지도 다 불확실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우연성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다수의 동질적인 위험이어야 된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걸 개별적으로 다 다른 상황에서 보험료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수의 동질적인 위험이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료나 보험금의 산정이 그런 위험에 대해서 예측하고 산정이 가능해야 돼요. 그죠? 내가 보험료도 얼마를 받아야 되고 그 많은 숫자가 가입을 하게 되면 그 위험을 분담하기 때문에 내가 보험금으로 얼마를 지급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다 계산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뭐 수지상등이라고 하죠. 예, 수입, 보험료와 지출, 보험금이 서로 같아야 되는 거죠. 보험회사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해서 보험료와 보험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보험의 기본 원칙 같은 거 이제 여러분들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손해보험의 꼭 이제 원칙 중에 우리가 그 손해보험에만 있는 게 있습니다. 이득금지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득금지. 그러니까 내가 자동차 보험을 가입했는데 내가 만약에 500만 원짜리 자동차인데 보험 가입 금액이 1000만 원이면 내가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보험 가입 금액이 1000만 원이니까 나는 1000만 원을 보상해 달라. 이렇게 되면은 보험회사는 1000만 원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받았으니까 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역선택이나 모럴 해저드 같은 게 발생할 수 있죠. 일부러 사고를 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차를 그 보험 가입 금액에 대비해서 보험료를 조금만 내놓고 역선택을 해가지고 보험 가입 금액만큼 받아가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실손 보상 이득 금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이라고 하면 자동차 보험에 내 지금 보험 가액이 자동차가 500만 원이라고 하면 500만 원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득 금지의 원칙. 그리고 500만 원 한도 내에서 내가 실제로 사고 난 부분, 뭐 50만 원이 사고가 났으면 50만 원에 대해서만 보상을 합니다. 그걸 우리가 실손 보상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보험료는 조금 내지만 보험금을 많이 받아갈 수 있는 거 우리가 상부상조 정신이죠. 그죠? 상부상조의 정신. 그거는 뭡니까? 우리가 각출이죠. 보험료를 각출해서 위험을 분담하는 거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한 확률 이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많은 수의 그런 가입자들을 우리가 가입시켜서 우리가 이제 이런 보험 상품, 보험료와 보험금을 계산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대수의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대수의 법칙에 대해서는 좀 정의를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일한 사실을 대량적으로 관찰할 경우 일정한 우연적 사건의 발생에 대해 일정한 비율을 통계적으로 추출이 가능한 거. 그러니까 숫자가 많아지면 아까 주사위를 100만 번 던지면 6분의 1이라고 하는 확률을 뽑아낼 수 있는 거. 그걸 뭐라고 한다? 대수의 법칙이라고 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수지상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자 개개인의 관점에서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개인의 관점이 아니라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받아들이는 보험료와 내가 지급해줘야 되는 보험금이 일치하는 거, 그걸 우리가 수지상등의 원칙이고요. 조금 전에 우리 실손보상의 원칙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손해보험 고유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득금지의 원칙.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가 난 보험 가입 금액을 기준으로 가입 금액을 초과해서 보상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에 의하여 이득을 보아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이고요. 실제 손해액 이상으로 보상받을 수는 없다.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이런 보험들이 이제 우리가 가입 금액이나 보험 가액이랑 이런 것들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보험의 종류를 나누는데 그때 이제 초과 보험이나 중복 보험이나 우리가 보험료 대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득금지의 원칙은 손해보험 고유의 원칙이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실손보상의 원칙 앞서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실제 손해액만큼만 보상하고 비례보상은 내가 여러 회사의 보험 가입을 손해보험을 가입했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보상을 받는 것은 책임주의 또는 안분의 원칙에 따라서 비례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이상을 받는 게 아니라 이득금지의 원칙에 따라서 내가 A 보험사에 얼마만큼 받고 B 보험사에서 얼마만큼 받고 이렇게 되는 거지 내가 손해본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받을 수는 없다. 그런 거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반대급부, 급부, 반대급부 균등의 원칙, 렉시스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렉시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 급부 반대급부니까 똑같은 거죠. 우리가 수지상등의 원칙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데는 우리가 과부족이 없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과부족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보험료를 받았는데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내가 난 요만큼밖에 없어. 안 돼. 이런 건 아니고
급부 반대급부라고 해서 우리가 사고에 대해서 그 보험금이 나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데는 과부족이 없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렉시의 원칙이다.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뭐라고요? 이득금지의 원칙과 실손보상의 원칙. 요 내용들은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험의 분류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최초에는 보험을 규정했던 게 상법이에요. 왜냐하면 보험회사가 상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돈을 버는 거니까 돈을 버는 회사에 관련된 것은 상법이 규정을 하는데 이게 너무 세분화되고 고도화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보험업법으로 이제 구분을 더 했습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고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상법에서 분리했을 보험회사가 있었고 보험의 종류가 있었고 이제 보험업법에서 분류하는 보험의 분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법상의 분류에서는 우리가 상법으로 분류할 때는 손해보험, 그 다음에 임보험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만. 손해보험과 임보험으로 구분을 했었는데 실은 이제 세분화가 되면서 보험업법상에서는 재산보험도 우리가 보험업법상에서는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보험업법상에서는 생명보험, 손해보험, 재산보험이 있고 생명보험에는 생명보험, 연금보험, 퇴직보험이 해당되고 손해보험은 여러분들 여기 해당되고 그 다음에 재산보험은 상질간,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이 있다. 요 정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해보험을 다 기억하지 못하시더라도 다음 중 손해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것 또는 다음 중 보험업법상 분류가 아닌 것 이렇게 구분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업법상에서만 재산보험이 있다라는 거고 상법상에는 재산보험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부분 여러분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제도의 특징에 대한 분류, 가입 대상에 따른 분류인데요. 우리가 이제 가입 대상에 따라서 우리가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재물, 그죠? 건물이나 선박, 화물 이런 재물에 관한 것 또는 인신, 우리 사람에 관한 보험은 상해보험이나 여행자보험 같은 게 있을 수 있고요. 책임보험, 아까 우리 배상책임 같은 경우에 영업배상이나 가스사고 배상이나 근로자 재해배상, 자동차 보험 중에 대인배상 이런 보험들 책임에 관한 보험이 있고요. 이익에 관한 보험이 있습니다. 기업휴지보험이나 기업휴지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뭐 예를 들어서 그 공장에서 불이 나가지고요. 기업 휴지보험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공장에서 불이 나가지고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화재보험에서 보상을 받는데 영업을 못 해가지고 손해본 그런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영업을 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는 거 상실된 영업이익에 관한 보험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예, 기업 휴지보험 내지는 간접보험이라고 한다. 간접손해라고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입 대상에 따라서는 우리가 가입 대상, 우리가 보험 가입 대상을 건물로 할 거냐, 사람의 몸으로 할 거냐, 아니면은 뭐 영업 배상 책임에 관할 거냐, 아니면은 이익에 관할 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정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운영 형태에 따라서는 우리가 운영을 반드시 가입해야 되는 운영 의무보험이 있고 임의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건물이나 이런 부분들 또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그 의무보험, 책임보험 같은 경우는 의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게 큰 사고가 발생을 하면 너무 큰 피해가 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뭐 건물주가 됐든 아니면 자동차 소유주가 됐든 간에 반드시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계약자 자유의사에 따라서 임의적으로 가입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구분하냐면 운영 형태에 따른 분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납입 주체에 따른 분류는 우리가 납입을 누가 합니까? 개인이 내면 가계성 보험, 기업이 내면 기업성 보험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자, 시험 문제에서는 조금 전에 운영 형태의 의무보험에 대해서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암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손해보험 파트에 그 의무보험 같은 부분이 나오는데 거기서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되고 여기서는 그냥 참고 삼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만 하면 될 것 같고요. 단지 그냥 우리가 가스 사고 같은 경우에 우리가 판매업자나 제조업자는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운송하는 가스용기 우리가 그 가스용기 자체를 운송하는 그런 운송업자는 반드시 가입해야 되는 것만은 아니다. 이 정도만 여기서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험 기간에 따라서는 우리가 1년 미만이면 단기, 3년 이상이면 장기 보험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간, 구간, 혼합보험이 있는데 우리가 보험의 종류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화재보험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자동차 보험도 여러분들 1년 동안 가입이 되는 거니까 이건 기간보험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운송을 해달라 이렇게 구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그 구간 안에서만 책임을 지어주는 것들을 적하보험이나 운송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구간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행보험이나 건설공사 같은 경우는 어떤 기간도 정해져 있고 그 범위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혼합보험이라고 한다. 자, 우리가 기간, 구간, 혼합인데 여러분들이 그냥 다른 건 기억 못 하셔도 좋고요. 이것도 뒤에 가면 나옵니다. 그래서 뒤에 손해보험 파트에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것은 건설공사보험과 여행자보험은 우리가 혼합보험이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공사보험이나 여행자보험은 혼합보험이다. 자, 보험 가입 금액에 따라서는 우리가 크게 보면 전부보험이 있고 일부보험이 있고 초과보험이 있고 중복보험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뒤에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니까 여기서는 이 정도만 기억하겠습니다. 우리가 내가 지금 보험을 가입을 하는 그 대상, 그거의 현 가치, 시가를 우리가 보험 가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시가 대비해서 전체를 다 보장받을 거냐 아니면 일부만 보장받을 거냐에 따라서 내가 보험 계약자가 가입하는 금액, 그걸 우리가 보험 가입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손해보험에 없는 개념이고요. 생명보험에는 없는 개념인데 손해보험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보험에 있는 보험 가액과 보험 가입 금액이 일치하면 전부, 그 보험 가액이 예를 들어서 보험 가액이 보험 가입 금액보다 크면 일부, 보험 가입 금액이 거꾸로 크면 초과, 그 다음에 여러 개의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보험 가입 금액의 합이 보험 가액보다 크면 중복, 이렇게만 여러분들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위험 부담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처음에 가입하는 거 원보험이라고 하고 재보험회사들 있죠. 자동차 여러분들 큰 비용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회사들도 다른 보험회사에 재보험을 가입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재보험이라고 하고요. 경영 주체에 따라서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거 공영,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거 민영보험이 있는데 자동차 보험은 민영보험에 해당한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보험, 손해보험의 기초 이론에 대해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보험에 대한 개념, 위험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보험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 살펴보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만 여러분들 잘 보시면 충분히 문제를 푸시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